어제 저녁에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해준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들 재판과는 달리 예외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모두 발언을 82분간 했습니다. 검찰이 진행한 PPT보다 20여 분 더 길게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오후 재판에서 발언이 20분을 넘어갈 때쯤 재판부가 정리를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염두에 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주소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도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냐고 직업을 대신 언급해줬고 윤 전 대통령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무직이다라고 직접 말했고 1년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지만 이번엔 달랐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에도 여러 번 끼어들었습니다. 헌재에서 다 했다거나 이 질문이 굳이 나와야 하냐, 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껴든 겁니다. 앞서 헌재는 탄핵 심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걸 막았습니다.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의 근거가 뭔지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형사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은 증거 목록과 공소장이 난잡하다며 이래 갖고 재판이 되겠냐고 따졌고 재판부는 재판부의 노고를 알아달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법정 촬영을 불허한 것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는데 재판 진행도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제 형사재판을 마친 직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취재진이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헌재의 증거 채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다투겠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것은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선 증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부분에 충분히 다퉈서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미냐고 거듭 확인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면도 혹시 잘못됐다라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법률상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드시 진리이고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내린 파면 결정을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난센스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국법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법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통제와 봉쇄, 국무회의, 정치인 체포시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등 헌재가 파면 사유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면서 난센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헌재 결정에 대해 다투겠다며 불복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1심에서 13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증인도 검찰 채택 주장이 500명이 넘고 또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내부 촬영 불허된 거 다뤘었는데 재판부가 여러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국민 알 권리 혹은 이걸 역사적으로 좀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세요?
지하주차장으로 동선을 뺀 거는 안전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 인권 보호 이런 걸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촬영을 불허한 것, 이건 안전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윤을 위한 건지 지를 위한 건지, 지를이 누구죠? 지귀현 판사를 예. 위한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지귀현 판사도 지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같은 중대범죄자가 다시 관저에 들어가고 다시 사저로 옮기고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형, 무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범죄자가 어떻게 구치소 바깥을 나와서 돌아다닙니까? 판단을 내리는데 지귀현 판사가 공이 지대했죠. 심우정 검찰 쪽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이 된 합법적인 탈옥이 된 것도 있지만 지귀현 판사도 예전에 인사 프로필 같은 옛 사진 정도만 공개가 됐지 얼굴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지귀현 판사 자신도 국민적 비판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내 얼굴이 공개되는 것 원치 않는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차익이 좀 더 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법정 내부가 촬영이 되면 당연히 판사도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김성열 위원님. 네. 다음 공판 기일에는 촬영을 또 허가할 가능성도 지금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열려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번에도 이거를 허용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특히 직접적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재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구속 취소죠. 예, 모든 법조인이 정말 깜짝 놀란 유례에도 없던 구속 취소가 이제 지귀현 부장판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도 그렇고, 출석도 비공개, 촬영도 비공개. 근데 사실 촬영의 경우에는요, 이 정도의 유명인이 오거나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요, 최소한 스케치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정도는 촬영을 허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빠지든가 하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해줬다는 거죠. 이건 전례에 비춰서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같은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결국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건 결국 의도가 어땠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알아서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인데 너무 늦게 제출이 됐다.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어서 기각했다. 추후 재신청 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아마 언론사가 또 재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저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변명 같아요. 이게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굳이 언론사의 촬영에 요청이 늦든 아니면 피고인 측의 입장을 물을 만한 여건이 아니든 언제부터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를 했죠? 이 재판은 공개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지귀현 판사 돌이켜보면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희대의 본인의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자율성과 독단성을 가지고 있는 지귀현 판사가 왜 이 첫 공판에 대한 지하주차장 허가, 그다음에 이 재판 촬영에 대한 비공개 결정,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좀 타의성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달라서 지귀현 판사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윤석열 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낳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보충해드리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놨던 변명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결정이 꼭 옳지 않을 수 있다. 상급법원의 판결을 구해보려고 했다.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의 논리 전개가 좀 비슷하다 이 말씀이네요.